1988년 여름 서울의 목욕탕 안에서 한 명의 여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온몸을 경련하며 그대로 숨을 거뒀죠. 사인은 심장마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녀 주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간 여자들이 이미 4명이나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 오늘은 청산가리로 지인 5명을 독살한 김선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김선자는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페인트 공이었고 아들 셋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남편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도박과 카바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줌마들이랑 카바레에 놀러 다니면서 시작됐는데 점점 도박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남편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친구한테, 이웃한테, 심지어 친동생한테까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돈을 갚을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자 김선자는 끔찍한 결심을 합니다. 빚을 갚는 대신 빌려준 사람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방법으로. 김선자는 화공약품 회사에 다니는 조카한테 청산가리를 구했습니다. 꽝 잡는 데 쓸 거야. 조금만 구해줄 수 있어? 아무런 의심 없이 조카는 청산가리를 건넸습니다. 밤알만 한 크기의 청산가리 덩어리. 김선자는 이걸 신문지에 싸서 집 뒤편 재래식 화장실 나무 기둥 구멍 속에 숨겨뒀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1986년 10월 31일 첫 번째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계모임 친구 김계환 씨, 당시 49살이었습니다. 김선자는 신당동 목욕탕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언니, 이거 쌍화탕이야. 목욕하고 나니까 기운 없지? 한 잔 마셔. 아무 의심 없이 쌍화탕을 마신 김계환 씨는 목욕탕 계단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더니 숨이 멎었죠. 당시 사인은 심장마비로 처리됐습니다. 부검도 하지 않았어요. 김선자는 쓰러진 친구의 목걸이와 반지를 챙겨서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쉬웠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김선자는 같은 수법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4월 두 번째 피해자는 전순자 씨 50살이었습니다. 김선자가 이 사람한테 빌린 돈이 700만 원이었어요. 영등포 시내버스 안에서 김선자는 음료수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전순자 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쓰러진 전순자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어요. 1988년 2월에는 또 다른 채권자 김순자 씨를 노렸습니다. 120만 원을 빌린 상대였죠. 불광동의 한 다방에서 율무차에 청산가리를 타서 건넸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자가 마시자마자 구토를 했어요. 김순자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고 택시를 잡아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살인 계획이 미수에 그친 이후 김순자에게 빌린 1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김선자의 다음 타깃이었어요. 1988년 3월 그녀는 자기 친아버지를 죽였습니다. 73세 노인이었어요. 친척 환갑잔치를 다녀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건강음료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길 멀어서 피곤하시죠? 이거 드세요. 아버지는 딸이 주는 음료를 의심 없이 마셨고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고령이니까 자연사로 처리됐고 시신은 곧바로 화장됐습니다. 증거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한 달 뒤인 4월 이번에는 친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 김문자 씨. 김선자가 동생한테 빌린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어린이 대공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음료를 건넸고 버스에 탄 김문자 씨는 곧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신없이 김문자 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사이 김선자는 동생의 핸드백과 귀금속을 챙겨서 도망쳤습니다. 죽어가는 친동생 옆에서요. 마지막 범행은 1988년 8월 8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친척벌 되는 손시원 씨였어요. 김선자는 싼 집을 구해주겠다며 숭인동의 한 다방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드링크제에 청산가리를 타서 건넸죠. 손시원 씨는 서빙 고동으로 가는 버스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김선자는 이번에도 피해자의 현금과 수표를 훔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경찰이 드디어 부검을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손시원 씨의 몸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시원 씨를 만난 사람을 추적했더니 김선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선자가 훔친 수표가 사당동 은행에 입금된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김선자 주변에서 죽은 여성들의 시신을 부검하기 시작했어요. 4구의 시신 중 3구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습니다. 아버지의 시신만 이미 화장돼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죠. 1988년 9월 2일 용산경찰서에 의해 김선자는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김선자의 집을 수색하던 중 한 수사관이 뒤편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나무 기둥에 뚫린 작은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서 신문지에 쌓인 청산가리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귀금속도 집 안에서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김선자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증거를 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재판 내내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사형수로 수감된 9년 동안에도 한 번도 자백하지 않았어요. 교도소에 면회 온 스님한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곧 나가는데요. 조금 있으면 집에 가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가지요. 1989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살인 5건, 살인미수 1건, 다만 아버지 살해건은 시신이 화장돼 증거가 없어서 무죄 처리됐어요. 김선자는 대전교도소에서 9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와 함께 교수형이 집행됐습니다. 58살이었어요. 이 집행은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의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김선자는 대한민국 마지막 여성 사형수가 됐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와 동생까지 죽인 여자. 쓰러져가는 동생 옆에서 핸드백을 챙겨 도망친 여자. 끝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단 한 번의 자백도 하지 않은 여자. 도박에 빠져 시작된 빚이 결국 6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버스에서, 목욕탕에서, 다방에서 다들 심장마비로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만약 마지막 피해자의 부검이 없었다면 김선자는 아마 지금까지도 발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